네, 현 정부가 출범했던 첫 해 비트코인 광풍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한동안 잊혀졌던 비트코인이 지난 5월에 시작된 3차 반감기 이후 가격이 큰 폭으로 뛰면서 비트코인이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었죠. 그런데 이 방송을 통해서도 몇 차례 경고를 해드린 적이 있었지만 우려대로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큰 폭으로 급락했습니다. 오늘 대폭락이 과연 2017년 데자뷰의 시발점이 될 것인지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진단 들어볼 텐데요.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먼저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가 가장 돋보이는데 오늘 미국 증시가 쉬어간 만큼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장은 그 추세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증시보다도 다른 시장이 관심이 됐었는데요. 어제 원달러 환율이 1,103원 떨어진 점 감안해 볼 때 아마 달러 문제가 인덱스가 어떻게 형성될 거냐 하는 것이 국내 입장에서는 관심이 됐었고요. 왜냐하면 오늘 이렇게 달러가 좀 많이 떨어지면 1,100원이 이제 무너지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관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 1,103원, 4원 이렇게 돼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 관심이 최근에 급등세를 탔던 또 우리나라의 그 비트코인이 동학개미 이분들이 이제 주식을 사서 차익 실현해서 지금 비트코인의 가상화폐 거래량이 2조 이상 끌어올랐는데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다시 투기 열풍이 있었었는데요.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이 관심이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뭐 아시겠으면 비트코인은 지난 그 코로나 직후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4,900달러에서 25일에 19,314달러. 그래서 이때에 2만 달러가 넘을 것이다. 그리고 특히 이 방송을 통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쓰리뱅크가 내년 말에 31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억 5천만, 요거 한 코인입니다. 만인 게 아니라 한 코인당 네. 3억 5천억이 될 것이다 하는 전망이 나와서 비트코인의 동학개미들의 그 비트코인 투기 열풍을 더 가속시켰었죠. 그러나 비트코인이 오늘 아주 대폭락했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 보면 2017년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던 데자부의 시발점이 됐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관심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하루에 장중에는 13%, 1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장 막하면은 사실 약간 반등해서 지금 마감 시골 한 10% 정도 떨어졌습니다는 장중에 한 12% 이상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프레시 크래시라는 용어가 다시 한번 등장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보다 신뢰가 작은 이더리움이라든가 하는 다른 가상화폐들은 장중에 20% 이상, 그건 하루에입니다. 하루에 20% 이상 대폭락해서 비트코인의 다른 가상화폐들은 대몰살이다. 제가 영어 표현을 잘 이렇게 해석할지 모르겠습니다는 대몰살이다. 이거보다 더 어감이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원어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간에 하루 만에 비트코인이 10% 이상 이렇게 떨어짐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때의 2017년의 모습에 재현되는 게 아니냐 측면에서 데자부 용어가 다시 한번 등장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약 열흘 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식에 이어서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동학개미들에게 2017년 악몽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경고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비트코인은 올해 워낙 그 증시가 관심이 됐기 때문에 네. 아마 비트코인은 2번 방송했던 거로 기억납니다. 그래서 3차 감명기가 시작됐던 5월 직전에 한 4월 말에 방송 한번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11월 18일 날 비트코인이 폭등할 때 그때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결론을 그대로 좀 가져왔습니다. 또 방송 내용이 그때와 비슷하게 겹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사실 2차 반감기에 비해서 3차 반감기에 시작돼서 비트코인 가격이 그때 당시에는 많이 올라가지만 2차 반감기 2017년에 대비해서는 이런 정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하고 시청자분에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그 대부분 국가들이 특히 한국이 주도해서 비트코인 투기 근절 차원에서 규제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17년과는 다른 점입니다. 그만큼 규제 정책이 있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의 급등세에 제동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올해 5월 1일 날 디지털 위안화가 중국에서 도입됐죠. 네. 그래서 이게 예상보다도 굉장히 디지털 통화가 빨리 도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도 디지털 원화가 도입하고 한국도 내년도에
디지털 원화를 시범 운영 계획하고, 그다음에 유럽에서도 크리스티안 라가르도 ECB 총재가 유럽도 디지털 유로를 도입하겠다 하는 입장을 그쵸. 밝혔고, 그다음에 바이든이 이렇게 지금 46대 미국의 대통령으로 확정됐습니다는 아무래도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에서는 사실 이런 가상화폐에 대해서 우호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하는 예상하에 지금 페드에서 완전히 검토되고 있는 검토가 끝난 디지털 달러를 바이든의 가상화폐에 대한 정책으로 감안한다면 내년도에 도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거의 모든 국가들이 한 80%가 디지털 통화의 도입을 이미 발표했거나 이렇게 한 상태거든요. 네. 그럼 이것을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자, 올해 디지털 통화를 공식화시켰던 그것도 센트럴 CBDC 형태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형태로 이렇게 됐다면, 가상화폐에 두 가지 측면이 있었죠. 하나는 이게 이제 먼저 돌아갔습니다는 가상화폐는 화폐가 될 것이라는 기대 수준, 그다음에 자산이 가치로서 투자 가치가 있을 것이다 하는 인식이 사실 2009년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가상화폐가 나왔을 때 기대감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하나는 화폐라는 기능의 기대가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면서 없어짐에 따라서 단순히 BTU는 자원의 희소성 이렇게 해서 자산 가치로서만 남아있다. 그러면 2017년 대비해서는 상당히 비트코인 투자 매력이 떨어진 거죠. 네. 거기에 이제 2차 반감기한 다른 점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3차 반감기에는, 자, 지금은 각국들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블록체인은 4차 산업 육성 차원에서만 가상화폐를 인정한다. 4차 산업이 블록체인이라든가 뭔가 이런 쪽으로 가니까 4차 산업의 육성 차원에서만 가상화폐 존재를 인정한다. 이게 2차 반감기만 다른 점이다. 그래서 1차의 10배 정도, 2차의 2000%, 20배 정도, 어떤 급에서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작지 않겠냐. 오히려 지난 11월 18일 날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는 비트코인을 사는 것보다는 2017년에 비트코인을 사신 분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제가 어려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는 네. 굉장히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이렇게 병리현상이라든가 극단적 선택이 되면서 그때 아마 강경을 좀 보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시절을 좀 다시 한번 그 교훈을 삼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결론을 맺었는데요. 오늘 비트코인이 하루에 한 10% 정도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상황에 있어서 최근에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지금 다른 가상화폐와 마찬가지로 2조 이상 이렇게 올라간 정도거든요. 2조 이상이면 상당히 큰 물량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에 10% 폭락함에 따라서 이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가 될까 하는 이 측면에서 오늘 한번 제3의 대안을 찾고자 한번 이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함에 따라서 2017년 상황이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현상에 대한 시각도 나오는데요. 당시 상황 정말 심각했습니다.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사실 오늘 10% 정도 폭락함에 따라서 네. 자연스럽게 2017년 데자부의 시발점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2017년 상황을 잠시 좀 말씀을 드릴게요. 2017년에는 2010년 초에 비트코인 가격이 $1,000도 안 됐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정확하게 2017년 12월 11일 정도 무렵에 19,500달러까지 가서 $20,000 아주 직전까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 1년 만에 200배, 2000%가 올라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주식시장에서 그런 낙관론에서 어제 그런 낙관론을 좀 경계하는 시각에 방송을 해드렸습니다는, 이 비트코인이 워낙 1년 만에 2000%니까 네. 그러니까 어마하게 올랐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낙관론에 붐이 되면서 비트맥스 CEO의 헤이스 같은 사람은 $50,000가 될 것이다. 또 이번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감에 따라서 그때 세계적으로 시티뱅크 정도 하면 굉장히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유명하지 그쵸. 않습니까? 그럼에 따라서 내년 말입니다. 그것도 먼 게 아니라 내년 말에 31만 5천 달러가 될 것이다. 우리 돈으로 3억 5천억 원이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쪽의 낙관론 전망이 나왔던 게 아마 2017년 대비해서 데자부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자연스럽게 한국이 가장 관심이 됐었죠. 네. 그래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 비트코인의 투기를 주도를 했었죠. 그때 상황을 보면 세계 거래량이 한국이 21% 정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투기에 관련돼 있는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사람이 200만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사실 17세기의 네덜란드 튤립 사건 이런 것이 최대 광풍으로 이렇게 비유했던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적으로 병리 현상, 병리에서 이 4차 산업에 대한 어떤 블록체인의 긍정적 측면과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젊은 사람들 좀 보호해야 된다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 첫 해 2017년에 그때 당시에 국무총리 조정실장, 지금은 경제부총리로 이렇게 돼 있죠. 홍남기 대책반장 이렇게 해서 대책반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반장으로 해서 강력히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세계 거래량의 21% 정도를 차지하는 5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이 위축되다 보니까 그렇죠. 세계 가상화폐가 아주 직격탄을 맞은 거죠. 네. 그래서 19,500달러 같은 것이 1년 후에 아마 3,200달러 떨어졌던 걸로 생각됩니다. 3,200달러를 하니까 시청자 여러분 19,500달러에서 1년 만에 3,200달러 이렇게 되니까 막판에 탔던 사람들이 굉장히 이 손실이 많이 감당치 못했던 이런 상황이었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면서 외신들 사이에서는 플래시 크래시라는 용어가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이 용어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전형적인 플래시 크래시 현상이죠. 네. 그래서 가격이 주식시장이든 어떤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폭락할 때 단기에 경제 주체에 대응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급락하는 현상. 하루에 비트코인 가격이 10% 정도면 투자자들이 전혀 대응하지 못하죠. 네. 그래서 갑작스럽게 우리가 사진이 찰칵할 때 우리가 전 앵커의 그 얼굴을 탁 칠 때 사진에서 찰 꺼내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유돼서 순간 폭락하는 현상을 보통 플래시 크래시 현상이다 하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이먼 미스크의 리스크 시어리즘은 찰칵한다. 그것도 전혀 예상치 못하게.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대응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someday, sometimes, 어느 날 갑자기라는 이런 쪽의 표시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 어제도 19,000달러가 넘어야 되니까 2만 달러, 2만 달러 이렇게 해서 예상이 나와 있습니다는 오늘 갑작스럽게 사진이 착각하는 식으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오늘이겠죠? 갑작스럽게 10% 정도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변동에서 오늘 전형적으로 보면 오늘 장중에 비트코인이 15% 이상 떨어지다가 장막판에 조금 반등하긴 했습니다는 전형적으로 뭐냐?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가는 워브링,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가는 모습이 네. 아마 당분간 지속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결과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의 막차에 타든 사람이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가는 모습 보면 이것이 잘 성장하면 아기가 잘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이게 쓰러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는 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3월 중순에는 주식시장에서는 블루오션 시장입니다. 네. 경쟁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주식사에 돈을 많이 버는 건데 최근에 우리 코스피 이렇게 2,600에 가다 보니까 각종 낙관론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각종 낙관론이 있는데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모두가 주식 투자하지만 사실은 지금 레드오션 시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수익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애만 쓰시지 수익률은 높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600에서 내년에 국내 증권사들이 내년에 주가 전망이 한 2,700선, 2,800선 보더라고요. 네. 그럼 2,800 하더라도 10% 정도가 안 나옵니다. 근데 올해 코로나 직후에 1,457대 주식 샀으면 아마 100% 가까운 수익이 됐습니다. 코스닥 그렇죠. 같은 경우.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사실 위에 이렇게 굉장히 과열을 불이켰을 때는 오히려 올라가는 것보다는 밑으로 떠지는 것을 굉장히 염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너무 밸류에이션 부담은 극복하고 올라가는 것 이런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는 오히려 그런 부담 때문에 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주가가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비트코인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누구나 경매 처분해야 된다. 네. 이게 덤핑 현상이 발생하죠. 그렇죠. 누구나 경매 처분하다 보니까 가격은 수직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플래시 크래시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현상은 지금은 돈이 많기 때문에 항상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국내 코스피라든가 세계 증시가 지금 아주 낙관적으로 이렇게 불긴 하지만 아주 낙관적이죠. 지금 최근에 네. 보면 아주 낙관론의 강풍을 일으키고 있죠. 그러나 실물 경제에 받치지 않은 돈의 흐름에 의해서 주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을 때 또 금융 변수가 있을 때 이럴 때는 언제든지 플래시 크래시 예상치 못한 플래시 크래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주식 투자자분께서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2017년에 2012월 달에 비트코인 2만 달러 직전에 나왔을 때 5만 달러 예상이 나왔을 때 한순간에 40% 폭락했었죠. 그 위에 이렇게 보면 1년 만에 19,500달러에서 3,200달러로 아주 1년 만에 떨어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뭔 현상이냐? 올해 아마 코로나 직후를 보겠습니다. 올해 국제사회에서 코로나 직후에 국내 시장에서 영향을 미친 게 2월 중순이었었거든요. 근데 2월 중순에 2월 14일 날 우리 코스피 2243 이렇게 가면서 굉장히 낙건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도 많은 사람들이 경제 여건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올라가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밸류에이션 부담 이런 얘기를 한국경제TV 방송에서도 많이 거론됐던 것이 제가 사실 이 방송의 산증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코로나가 딱 알려지면서 멀리도 않습니다. 한 달 만이죠. 2월 14일 날 2240에서 이 3월 19일 날 1457로 거의 1000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프레시 크래시 현상이거든요. 이런 게 비일비재히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오늘 비트코인의 프레시 크래시 현상은 지금 주가가 아주 낙건론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는 이러한 프레시 크래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점도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 비트코인 가격 대폭락은 어느 정도 예고된 것이 아닌가 이런 시각도 쑥쑥 나오는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국제 투기꾼들이 비트코인을 타겟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네, 투기꾼 얘기는 우리나라가도 원달러 환율이 지금 어제 1,103원, 1,104원이 될 때 네. 외국인 자본이 국내 증시에서 들어온 측면도 있습니다는 환율의 하락폭으로 볼 때는 사실 미 재무부에서 우리의 원달러 환율이 1,150원 정도 적정 환율 수준으로 이렇게 본다면 사실 1,103원까지 떨어진 부분은 좀 과도하게 떨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일부 환투기 세력들이 개재되어 있다 하는 이 측면도 그래서 정부가 오퍼레이션 스무딩 차원에서 좀 이렇게 구두 개입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홍남기 부총리라든가 그다음에 김영봉 기획재정부 제1차관께서도 적절하게 다른 쪽은 모르겠습니다는 이쪽 국제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은 홍 부총리라든가 김영봉 차관께서 잘 이렇게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환율의 하락 속도를 이렇게 둔화시키는 이런 쪽의 외환시장의 개입 노력이 있습니다는 이 투기 세력은 지금 돈이 많은 상태에서 지금은 메이저 플레이들이 주관하는 상태거든요. 이 돈을 메이저 플레이가 주관하는 상태에서 시장 흐름을 이렇게 특히 신흥국들은 국가를 사기 때문에 메이저 플레이들이 주가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제 투기꾼들이 다시 한번 일전에 조지 소로스 얼굴을 좀 붙여주고 한편에서는 폴 싱어 얼굴을 했었는다는 이 사람들의 세력들이 어떻게 활동하는 건가 하는 것이 앞으로 굉장히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람들 지금 돈이 굉장히 힘이 커졌습니다.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는 2011년 고객의 자산을 태워줬습니다는 우리나라의 강방천 무슨 이렇게 회장도 네.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을 때 고객 돈을 이렇게 해서 한동안 화제가 됐었습니다는 그러나 자기 자신의 가족을 운영할 때도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투기 자금에 많이 이렇게 조성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고객 자산은 태워줬지만 자기 자신의 대학금에 있어서는 굉장히 투기적 속성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올해 돈을 많이 벌었죠. 돈 번 게 뭐 주식시장에서 번 게 아니라 코로나 사태는 전혀 예기치 못한 행동이 나왔을 때 이때에 사실상 베팅하는 세력들이 네.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선언 후에 국민도 세력 미리 치면 코로나 선언 후에 주가 폭락이니까 국민도 미리 쳤던 사람이 대단히 수익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투기적 속성이 되겠죠. 그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저점이 됐을 때는 선매수하면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경제 재개 선언한다 하면 주가가 폭등하니까 미리 선매수했던 사람들이 대단히 돈 버는 거죠. 그리고 올해 주식에서 원유 시장에서도 국제 환투기 세력들이 이렇게 국제 투기 세력들이 돈을 많이 벌었죠. 네. 이런 과정에서 지난 5월 이후서부터는 제3차 반감기에 들어간다 하는 측면에서 주식에서 돈 벌고 원유 시장에서 돈 벌던 사람들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에 이렇게 매입하기 시작하면서 특히 미 대선을 전에 사실 미국 증시 모습에 있어서는 나쁜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권장했던 8월 말 이후에 국제 투기세력들이 비트코인 투기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네. 집중적으로 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상 왜 이렇게 되냐면 주시장에서 투자해가지고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 부담, 원유 시장에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올해 특수하게
비트코인이 3차 반감기에 들어가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면 1차 반감기에 10배가 올라갔고 1000%가 났고 2차 반감기에 2000% 20배가 났으니까 자연스럽게 주식 투자하고 주식 투기하고 그다음에 원유 시장에서 돈 번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이런 특수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학개미들이 주식 투자해서 스마트하게 잘 투자해서 지금도 이제 대다수는 그렇게 투자하고 있습니다는 일부 세력들이 자 오늘 지난 3월 중순에 이해가 되지 못할 정도로 주식에서 돈 벌었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굉장히 이런 표를 써서 죄송합니다는 굉장히 좀 용감해진다. 네. 용감해진다. 네. 그러니까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경미하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용기가 난다는 걸 이제 시청자 여러분 양해를 구하고 했습니다는 좀 간이 커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비트코인에 막차 이렇게 탁 가면서 하루에 거래량이 2조 이상 늘어날 정도로 이렇게 투자하는 것을 사실상 이전 점에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도 한국경제TV가 공영방송의 입장이기도 또 이런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지난 그 8월 말 이후에는 국제 투기 세력들이 비트코인 시장, 가상화폐 시장에 집중적으로 몰려오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까지 감지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 궁금한 점은 비트코인이 이렇게 국제 투기꾼들의 좋은 표적이 될 만큼 왜 가격이 급등하고 급락하는 것인지 어디서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네, 지난번에 이 문제는 야 어떻게 비트코인도 가격 변수가 있지 않느냐. 네. 근데 1년 만에 어떻게 2000% 200배가 뛰느냐. 그리고 비트코인이 오를 같은 경우 하루에 10% 폭락하느냐. 하루입니다. 하루. 그리고 다른 가상화폐들은 하루에 20% 폭락하느냐 하는 점에서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는 다시 한번 그게 1년 만에 이렇게 해서 200배, 20배가 2000%가 올라가느냐 하는 측면을 요거 가지고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요 그림 우리가 11월 18일 날 보여드렸기 때문에 아마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비트코인은 사토시라는 사람이 2009년에 2,100만 개로 공급 물량을 제한시켜 놨습니다. 그쵸. 제한시켜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때는 자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된다. 수요의 곡선입니다. 네. 수요량의 이동이 아니라 수요 곡선, 수요가 이동된다. 그러면 이제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되겠죠. 그럼 물량으로 받아주지 못하고 전부 가격으로 받아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이 폭등하는 사태가 나타났다 이렇게 네. 보겠습니다. 이제 반면에 오늘 같은 상황에서 보면 자 오늘 것처럼 비트코인을 가격이 떨어지니까 가격이 매도 처분하니까 수요 곡선이 이제는 좌측으로 이동되는 거죠. 수요 곡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동되는 거죠. 밑으로 이동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밑으로 이동되다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폭락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 이제 좀 더 좀 경제학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면 가격과 아담 스미드 방식에 의해서 가로축은 쿼런티티 물량이고 우측은 이 가격 변수거든요. 이게 아담 스미드 방식에 의해서 이 그래프가 나왔는데요. 이럴 때는 P와 물량 간의 변화에 따라서 가격이 변하는데 물량이 변함이 없는 것을 보통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네. 사실상 공급 곡선, 비트코인의 공급 곡선은 가격 변화 관계없이 공급의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수요가 이동되느냐, 수요가 변화에 따라서 자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으로 더 흡수가 되는 거고 물량 변수가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면 전부 가격으로 하락으로 이렇게 변화분을 이렇게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급등락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래서 오늘도 하루에 10% 정도 프레시 크래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이 됐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는 걸 보면서 시티그룹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네네. 워낙 높게 전망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국제사회의 어떤 비아냥거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좀 더 지켜봐야죠. 네. 좀 더 지켜보고 내년 말이니까. 근데 사실상 엊그제 시티 아마 전에도 이 네. 방송을 통해서 시티뱅크의 비트코인 31만 5천 달러 갈 것이라는 게 아마 기억이 생생하시죠?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11월 18일에서 25일 사이에 25일 4일인가 나온 거로 생각합니다. 그럼 완전히 잉크가 마르기 전이죠. 그래서 잉크가 마르기 전에 오늘 비트코인이 10% 정도 떨어지다 보니까 월가에서 사실 오늘 그 떨어진 모습 가지고 시티뱅크의 그 예측이 틀렸다.
하는 것이 아직까지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는 사실 오늘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시티뱅크에 누가 했냐면 글로벌 기술자 CTO가 이게 전망했었죠. 그것도 수석 CTO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오늘 비트코인이 10% 폭락함에 따라서 얘기가 많은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많은 예측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겠냐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시티뱅크의 대구력이 되는 게 아니냐. 오늘 10% 폭락함에 따라서 3억 5천만 원 전망했는데요. 그렇죠. 그럼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인포데믹이라는 용어가 그 다음에 마이클 피시라는 용어가 다시 한번 등장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요거는 지금 예측이 많이 하는 입장에서 지금 주가에 대해서 사실 낙관론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는 이런 예측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게 아닌가. 특히 비트코인 것처럼 가격이 올라갈 시점에 예측할 때는 아무래도 가격을 낙관적으로 예측하는 거거든요. 이게 예측의 기법에서 보면 리센트리 이펙트, 최근이라 합니다. 네. 우리 주식도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내년도에 모든 증권사의 예측이 전부 낙관적이거든요. 이게 예측 시점에 올라가면 때 예측하면 주가를 낙관적으로 본다. 내려갈 때 오면 주가를 더 어렵게 본다 하는 것이 통계 기법상에서 보면 예측 기법에서 보면 리센트리 이펙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직까지 시티뱅크에 이렇게 예측이 맞았다 틀렸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오늘 그 10% 폭락감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시티뱅크의 대구력과 함께 새롭게 등장했던 인포데믹과 마이클 피시 현상을 이 방송을 통해서는 이렇게 그때그때 문제될 때마다 이렇게 진단해 드렸습니다는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내부에서도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그것도 뭐냐 사실상 여러 가지 방송에 이렇게 진행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에서 마치 사실처럼 인식하는 이런 쪽의 것이 대부분 다 인포데믹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포데믹은 뭐냐? 저널리즘 용어입니다. 그래서 학술적 용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인포메이션과 정보라는 것과 에피데믹. 요새 뭐 에피데믹 용어가 많죠. 그쵸. 코로나 문제 때문에 뭐 바이러스 전염 팬데믹 때문에 이런, 네. 그래서 판데믹이라든가 거기서 그래서 유행해서 오늘 비트코인 폭락과 함께 사실 이 인포데믹 현상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합치면 인포메이션의 인포야 그다음 에피데믹의 뒤쪽을 붙여서 인포데믹이다 이렇게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티뱅크처럼 잘못된 전망과 그다음에 진단이 오히려 투자자들의 전망 예측치를 안내판 역할을 해서 경제 상황을 윤택하게 하는 데 도움되어야 되는데요. 잘못된 진단, 그것도 유명한 기관일수록 잘못된 전망은 오히려 경제 주체들의 안내판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더 혼란스럽게 한다. 예. 혼란스럽게 한다 하는 측면에서 인포데믹이라는 표현이 다시 한번 등장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이클 피시라는 용어가 오늘 월가에서 비트코인 폭락과 함께 나왔습니다. 뭐 이 문제는 잘 아시겠죠? 이게 아마 1987년 당시에 BBC 방송의 기상이 전문가입니다. 이분은요 얼만큼 이렇게 유행했냐면요. 네. 사실은 요즘 그렇게 기상 전문가의 남성분들도 많이 이렇게 예상 나오지 않습니까? 기상 예보하시는 분들 중에. 네. 그래서 또 옛날에는 뉴스 앵커들만 이렇게 주목받았습니다는 요즘은 기상을 하시는 뭐 기상이 이렇게 좀 예측하는 건지 못함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높았기 때문에 예. 훌륭한 분들이 거기 많이 들어갑니다는 어찌됐든 기상을 예보하는 사람들이 여성분들이 많이 등장하고 남성들도 과거에는 남성 김동완 그렇죠. 통과처럼 남성분들이 주가 됐었는데요. 네. 이게 왜 이렇게 기상 전문가들 사이 하나의 직구로를 화려하게 인상을 받았던 게 마이클 피시가 영국에서 보면 굉장히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그때 시발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저는 뭐 이쪽 분야에 종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만큼 인기를 끌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도 어디서? BBC 방송에서. 근데 1987년에 자 그것도 어부가 대형 허리케인이 올 것이다. 이거는 본인이 이렇게 어부 생활하면서 쌓였겠죠. 경험에서 쌓이면서 그 나름대로의 경험이라 이렇게 네. 되거든요. 근데 이때 마이클 피시는 대형 허리케인을 전보할 때 굉장히 비아냥적으로 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당일날 300년 만에 대초댕 허리케인이 와서 영국이 완전히 초토화된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전문가의 예측일수록 맞지 않으면 사실상 그만큼 휴폭증이 많다 하는 네. 이 측면에서 보여주는 이유건데요. 뭐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에 비트코인이 10% 폭락하다 보니까
엊그제 잉크도 마르기 전에 31만 5천 원 달러 그것도 내년 말에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는 이용가 자연스럽게 등장한다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측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측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지금이 예측의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이 비트코인의 폭락을 계기로 해서 나오는 용어들을 다시 한번 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렇게 케이블 TV라든가 이런 데는 방송의 규정상 보면 네. 사용하는 요거라든가 그다음에 공공성을 띄어야 되는데요. 이 유튜브 방송에서는 이게 책임성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보면 몇천 프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굉장히 자극적인 용어가 예측 시장하면 남모는데요. 오늘 이렇게 비트코인이 이렇게 떨어짐에 따라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렇게 방송과 관련된 이런 일도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공공성을 띄어서 정말로 차질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공공성을 띄어야 된다 하는 입장, 그런 측면에서 하나의 가이드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에 대해서 요즘 남모는 네. 유튜브의 예상 분야 관련해서 비트코인의 10% 폭락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급락함에 따라서 비트코인발 금융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이럴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실물 경제 여건에 비해서 코로나 직후 때문에 사상자의 돈이 많이다 보니까 네. 사실은 달러 가치를 제어하고는 모든 가격이 급 상태입니다. 지금이야. 사실 종전에 이론으로서 주가 평가 지표라든가 자산 평가 지표가 이해가 되지 못하는 오죽 했으면 꿈 지표까지 나옵니까? PDR 지표라든가 오히려 무형의 자산 누구나 이렇게 객관적인 지표가 없는 PPR 지표까지 나오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새로운 현상이다 해서 긍정적 측면이 있긴 하지만 나중에 이렇게 거꾸로 될 때는 사실 오늘과 같은 사태가 비일비재하게 말씀이 된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각종 펀드를 운영한 사람도 사실상 규제를 받고 있는 주식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돼 있는 이렇게 해서 비교적 규제 강도가 센 우리 입장에서는 달리 다른 그 해외 이렇게 기관들 이렇게 보면 비트코인과 관련된 펀드의 레버리지 비율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에 이렇게 10% 정도 폭락하면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때에는 마진콜의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 마진콜은 증거 부족 현상이라는 거 시청자 여러분이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증거 부족하면 다른 데서 자산을 매각해서 넣어야 되거든요.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리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비트코인 폭락과 함께 비트코인과 가상화폐발 금융위기 가능성 이런 것이 사실상 지금은 염려치 아니지만 이런 것이 곧바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2017년은 어떻느냐 하는 것을 2017년 사건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은 자 2002월에 이더리움 가격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더리움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에 따라서 그때 레버리지 비율을 쭉 올렸던 900개 업체가 마진콜이 걸렸었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때 비트코인 펀드가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영국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영국의 비트코인 펀드가 9월에 95% 털려버렸습니다. 이걸 증거계 부작에서 바닥이 완전히 털리는 것을 드론다운 로스라고 표현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걸 어떻게 메울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비트코인발, 가상화폐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때 당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GDP 대비해서 비트코인 가상화폐가 차지하는 비 1%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그 금융 변수와 연계성이 적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에 사실 이렇게 위기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세계 경제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금융 변수에 영향을 미쳐서 2008년, 2009년 주택 시장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계기로 해서 그때는 서프라임 같은 경우는 우리 한번 보십시오. 부동산 투자가 금융자산 투자는 30%고 부동산 투자 70%지 않습니까? 미국도 50% 60% 이렇게 됐던 상황에서 금융 변수와 연계성이 높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폭락하면 마진콜의 딜레버리지에서 금리가 발생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상태에서 비트코인 가상화폐는 GDP 대비해서 1%고 다른 금융 변수의 연계성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비트코인발 금융위기 가능성은 적다 하는 측면인데요. 요거는 어떻게 되냐 하면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사실상 공적 기관에서는 금융위기 방지 차원에서 이렇게 사후적으로 뒷받침을 해줍니다. 네. 근데 금융위기 비트코인발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으면 사실은 비트코인을 샀던 사람이 폭락하면
공적 기관에서 그걸 뒷받침해 주지 않기 때문에 네. 그 가격 투기에 따른 책임을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다진다 하는 측면에서 비트코인의 비트코인발 금융위 가능성은 이렇게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지만 해당 투자자들 비트코인 투자한 사람은 그 책임을 다진다. 네. 이게 비트코인의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가상화폐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을 기할 것을 말씀드리는 게 그런 측면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5월 3차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큰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사실상 2만 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오늘 큰 폭으로 급락하면서 비트코인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도 쏙쏙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의 속성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진단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